화지진, 그 위에 상께가 네, 밑께고 아랫께가 이제 공께죠. 이거는 이렇게 땅 위에 해가 이렇게 높게 솟아오르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해가 높게 떠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대명천지의 날이 밝았다. 라는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이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그 방향이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이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진짜를 진은 이제 이 진을 보면은 나아갈 진, 밝을 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의미인데 이걸 나아갈 진짜를 쓰지 않은 것은 이 진짜는 앞으로 나아간다만 뜻이 있지 밝음이라는 뜻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진짜는 밝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나아간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나아가는 것을 승진이나 직장 생활에서 뭔가를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뭘 해가지고 어떤 결실을 맺은 합격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괴사를 나가볼게요. 진, 강후, 용, 성마, 번서, 주일, 산적. 진께는 강후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후에게 말을 많이 화사하고 하루에 3번 만난다. 여기서 이제 석은 화사하다, 내리다 뭐 이런 뜻이고 번은 이제 많다, 또 불어나다 이런 뜻이고요. 선도 역시 이제 여기서 많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후는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제후를 가리킨다. 이 진께에서 보면 이제 유순한 덕을 발휘하는 유고가 강후의 역할을 한다.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 제후에게 이제 말을 많이 화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만난다는 거는 윗사람한테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나아가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께에서는 이렇게 나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인정과 신임을 받는다는 뜻이다. 주자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3가지가 뭘까를 되게 막 찾아봤는데 일단 상께가 니께잖아요. 니께는 밝다, 되게 이렇게 명철하다, 이성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명석함이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곤께이기 때문에 되게 순하게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고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이 괴의 어떤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효는 여기에서도 6.2와 6.5가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화지진께에서는 되게 밝은 덕을 발휘하는데 되게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넉넉하고 여유로움은 사실은 음이 가진 어떤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가진 덕을 발휘하는 께가 이제 진께라는 거죠. 하체의 이제 공께가 3개의 이제 음효가 상체하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나아가는 메시지가 되게 다르거든요. 초육은 공께의 덕으로 나아가니까 되게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2는 6.5와 함께 여유로운 덕을 발휘하는 그런 주체가 돼요. 그런데 또 6.3은 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나아가는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초6 그다음에 6.2, 6.3 이 초6하고 6.2를 같이 끌고 나가는 세효의 또 우두머리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진께는 밝음으로 나아가는 도를 펼치는 음여들의 작용이라는 점이 되게 이제 흥미롭다.
그 효사들을 보겠습니다. 초유,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나아감과 물러감에 있어서 올바르면 길하다. 망부,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더라도 여유로우면 무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는 험하다, 뭐 꺾이다, 또 물러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진께 이제 첫 초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아감의 도잖아요. 진께는. 나아가기는 하는데 일단 첫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올바름을 지키면 남이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더라도 허물이 없어요. 근데 그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것은 여유롭기 때문에 이제 허물이 없는 건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아직 이제 나아가는 괴인데, 이천이 그렇게 얘기했나? 아직 명을 받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여유로워서 허물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부사와 보면은 정은관계예요, 여기에서. 근데 정은관계인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나아감의 초기에 그 대본에 시임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제 여유롭게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천은 이것이 군자가 진퇴에 대처하는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방유도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또 도가 없으면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또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 여유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육의 상황에서는 뭔가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을 비록 이제 나아가는 어떤 그 상황이기는 하더라도 그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여유를 가지고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위는 진여, 수여, 정길, 수자개복, 우기왕모. 나아가는 것을 근심하는데 올바름을 지키면 이제 길하니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수는 걱정하다는 뜻이고 그 자는 뭐 이해내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는 여기서 크다. 그래서 요거와 지금 이제 호응이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위는 나아감의 괴인 진께에서 그 나아가는 힘이 이제 정응이 없으니까 이제 좀 힘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중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재질에 맞게 발음을 지키면 길하다. 그렇게 발음을 지키서 이제 길하면 여기서 왕모는 6, 5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6, 5인 왕모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왕모도 원래는 이제 왕인데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음이 왔으니까 왕모라고 한 것이다. 진께에서는 되게 이제 그 니께의 강대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6위와 그 정운 관계는 아닌데 6.2와 6.5가 사실은 그 음의 덕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동지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호응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호응을 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 그래서 상전에 보면은 구입필형이라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6.2와 6.5가 상호 간의 동지적인 그런 그 노력으로 뭔가 일을 이뤄나가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오래 걸린 일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호, 6.3, 중윤, 회망.
무리가 믿고 따르니 후회가 없어진다. 그 곤깨의 끝자리가 이제 꽃 끝자리이고 곤깨를 하나의 묶음으로 그러니까 음요 세 개를 이제 한 세트로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6, 3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6, 3이지 중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아요. 6, 3이. 그렇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무리가 있거든요. 초 6과 6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효가 나란히 발을 맞춰서 향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대명의 군주인 거죠. 그러면은 6, 3이 그래서 믿고 따르는 같은 무리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 다음에 부사 보겠습니다. 부사 진여, 석서, 정여. 나아가는 것이 큰 쥐와 같으니 계속 고집하면 위태롭다. 여기에서 이제 석서는 이제 큰 쥐를 얘기하는데 시경에 되게 그 탐욕스러운 쥐, 탐과 놀이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석자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게 그 다람쥐과의 쥐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람쥐는 그 도토리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양 볼에 잔뜩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욕심쟁이인 거. 그러니까 막 있는데도 더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사는 다른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께에서는 지금 첫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또 9, 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호인데 죄송합니다. 6, 5에 붙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제 욕심쟁이인 거죠. 이 자리 자체가 지금 그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 음에게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꺼려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제 석서라고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더 빼앗으려고 하고 또 그런 자기가 이 얻은 그 부당한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고집하면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호 회망 실등 물휴 왕길 무분리 6호는 후회가 없다. 득실을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면은 길하다.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6호는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있으니까 본래가 이제 뉘우침이 있는 자리죠. 그렇지만 진께에서 6호는 그 밝은 덕을 지니고 있는 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래에서 6이가 되게 순하게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밝은 덕을 발휘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진께의 가운데 자리이고 군주의 자리이고 또 되게 명철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살피면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잃고 얻고 이런 것들을 너무 촘촘하게 따지지 말고 일단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계의 가운데 자리이니까 이 자리는 이 존재는 이미 되게 밝은 덕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공계에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는 것이 바른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구 보겠습니다. 상구, 진기각, 유용벌룩, 여길, 무구, 정린. 상구는 그 뿔까지 나아가는 거니까 다만 읍을 정벌하는데 사용하면 사납더라도 길하고 허물이 없다. 그러나 올바름의 측면에서는 그렇더라도 부끄러움이 있다. 이런 뜻이죠. 진께의 끝이고 또 이제 그 기세가 나아감의 기세가 그 좀 수그러드는 때잖아요. 그런데 나아감이 좀 계속됐어. 그래서 뿔에까지 갔어요.
뿔은 이제 위쪽에 자리 잡은 그 위치상으로 위쪽에 자리 잡다고 하면은 그 뿔까지 그냥 나아간 거예요. 나아간 것이 이제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이천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함이 지나치면 사나운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감이 지극하면 이제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질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럴 염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깨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덕과, 음이니까요. 부드러운 덕과 냉철한 그 이성으로 나아가서 인정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의 어떤 굳셈 같은 거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깨 끝에 그 상구가 있지만, 어쨌든 되게 굳센 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어떤 기운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이 막 외부로 막 뻗쳐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양을 어쨌든 힘을 쓰더라도 내부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읍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양이 가지고 있는 굳셈이 진깨의 어떤 밝은 덕을 펼쳐나가는 나아감의 도를 펼치는 그 궤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태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허물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올바름의 측면에서는 이미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깨에서는 사실은 음효들의 좀 밝고 그다음에 여유로운 그 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궤이고 사실 이제 상구에 와서는 그 힘이 힘은 있는데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거를 좀 뭔가 대체적으로 읍을 정벌할 수 있는 힘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도 그렇게 올바른 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구까지 끝났습니다. 진깨는 여기서 끝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 강후, 용, 성마, 번서, 주일, 삼접, 초육,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유기, 진여, 수여, 정길, 수자, 개복, 우기, 왕모, 육삼, 중윤, 회망, 구사, 진여, 석서, 정여, 6.5 회망, 실득, 물휴, 왕길, 무불리, 상구, 진기각, 유용, 버륵, 여길, 무구, 정린. 제가 막 예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에세이 쓰는 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왜 초요 같은 경우에 우리 에세이 처음 썼을 때 얼마나 좌절해요. 그러니까 안 쓰고 싶잖아. 뭐 그럴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이제 그거를 묵묵히 그냥 끝까지 하면 언젠간 육삼은 그럼 육삼은 뭐야? 그래서 이제 육삼은 뭐냐면 우리 에세이가 대부분 에세이 발표하기 전에 되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계속 피드백 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거쳐야지 사실은 후회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구사효 같은 경우에는 글빨 좀 있는 사람이 지 혼자 잘 쓰겠다고 나와봐 그런 사람 지금. 지 혼자 잘 쓰겠다고 남 봐주지도 않고 지 것만 열심히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 석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뜨끔한 사람 나와. 그리고 이제 6.5효가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6.5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사실 이 전체 궤를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승인을 받으러 가야 하는 이런 궤인데 6.5는 또 한편으로는 승인을 해주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또 자신도 뭔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애매한 위치가 아닐까. 튜터죠. 그래서 이 튜터들의 필등무료를 말이에요. 튜터들이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피드백할 때 뭐 못했다고 뭐 하면 불만도 있고 그럼 내가 이 짓을 왜 해? 이 생각 안 하나? 하잖아.
그럴 때 이제 그 후회도 있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이제 있을 때, 그러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실등무률이 왕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구는? 여기 상구는 그러면 에세이 안 쓰고 후기라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구효는요, 실제로 이제 그 이천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기 에세이가 안 되는 게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에세이를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외부의 원인을 자꾸 돌리는 거야? 그러기 핑계를 쉬워서, 대거나 막 그러기 쉬워서 진기각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뒷이야기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 듯해. 뭐 그러네요.